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것부터 같이 볼 거예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우리가 매출이나 매입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이제 반영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중요한 거는 매출이나 매입의 유형을 제대로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반영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 매입으로 들어갈 자료가 아니라면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 접대와 관련해서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 그럼 이건 매입의 불공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죠. 매입의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매입의 불공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단하고 하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죠? 상단하고 하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단부는 매출 매입의 유형을 구분해서 입력해서 신고서에 반영시키는 거고요. 하단부는 부가세 신고와 관계없이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곳이 바로 하단입니다. 첫 번째 이제 세금계산서 매출 입력하는 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7월 5일 날 주 제가나라의 제품을 판매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제가나라에서 미리 받은 계약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 장부를 조회하여 확인하고 전자 발행 여부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해라. 복수 거래로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보고 입력을 하시는 건데, 자,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자, 우선은 매일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5일이고요. 7월 5일. 자, 저는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선은 해당 날짜로 들어가서, 자, 유형이 되게 중요하죠. 유형에서, 자, 우리가 지금 제품을 매출한 거니까 매출에 생계하서 발행하면, 그렇죠. 과세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에 과세로 입력을 하고, 복수거래로 하라고 했으니까, 복수거래 키를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소보로빵을 파는 게 지금 1000개죠. 수량이 1000개. 그리고 단가가 12,000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또 팥빵을 판 게 거기 보니까는 1000개. 그리고 8,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입력을 한 다음에 ESC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키보드 위에 품목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소보로빵 외라고 해서 금액이 집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수거래 키로 입력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제가 나라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전자생계환서는 전자에 열을 건다고 했으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전자 1번 눌러주시면 전자에 열이 되는 거죠. 자,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분계는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회사 등록하고 나서 환경 등록 설정을 안 하셨을 건데, 자, 환경 등록을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상품 매출과 상품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게 불러오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상품을 원재료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고정대상 간편 등록은 사용 안 함으로 해서 이렇게 시험장에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닫았다가 열어주시면 이제 제품 매출로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반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이 불러져 왔고요. 부가세 소금 20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현금으로 받은 게 얼마예요? 보니까. 자, 여기 세금계산서 양식을 봤더니 현금으로 받은 게 1,500, 어음으로 받은 게 660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차변에 현금 1,500, 받으러 660. 자, 선수금 4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부를 조회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장부를 조회할 때는 여러분 어디서 조회하면 돼요?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면 돼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는 1월 1일부터 지금 날짜가 7월 5일 시점까지 그럼 7월 4일까지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계정 과목은 선수금. 우리가 물건을 팔기 전에 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이잖아요. 그죠? 선수금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거래처는 제가나라라고 했으니까 제가나라 이렇게 조회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 제가나라에서 지금 40만 원을 선수금을 받은 게 있어요. 그죠? 요걸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게 내용 탭으로 이동이 되고요. 요걸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분계 내역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가 5월 1일 날 선수금이라고 입력을 해 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수금 40만 원인 거를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변에 선수금 40만 원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럼 차변에 선수금 40만 원이 줄어들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설명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등록에 대한 이야기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자, 신용카드 매출 입력하기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 입력하기. 자,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자, 7월 10일 날 개인 소비자인 김사랑에게 제품 통밀식빵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다. 그래서 105번에다가 김사랑 거래처를 만들라고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빵 공장에서 판 거예요. 그쵸? 빵 공장에서 팔았고요. 자, 그러면은 자, 보니까는 7월 10일 날 팔았어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입력하면 돼요? 우선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매출이죠. 제품을 판 거니까 매출이고 유형은 카드가세 매출. 그죠? 그럼 공급 가액란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게 되면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자, 여러분 이게 카드로 매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제품 판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외상 매출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렇게 외상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외상 매출금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카드로 했기 때문에 이제 카드 거래처 BC카드를 걸어주면 이렇게 BC카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프로그램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날짜는 언제였는지 봤더니 7월 10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사전에 입력을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설명 들으시고 잠깐 영상 스톱하시고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매출에 카드과세 매출이니까 카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통밀식빵 품목 입력하고 여기다가 77,000원을 입력해 주시면 금액이 분리돼요. 혹시 7만 원을 입력했으면 금액이 뭐 6만 얼마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이제 7만 원과 7천 원으로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하여튼 7만 원과 7천 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거래처 등록할 때는 플러스 키 누른 다음에 김사랑이라고 치면 보조 창이 뜨죠. 그럼 거기에서 코드 번호 아까 105번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105번으로 해서 이 정보 입력해서 확인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자, 우리 신용카드사는 BC카드로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걸어주시고 분계는 외상으로 해서 해주시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BC카드가 걸리게 됩니다. 자, 만약 여러분 분계를 카드로 4번으로 해주시면은 이 미수금으로 돼요. 이 미수금으로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환경 등록의 카드 채권에 대해서 미수금으로 설정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상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상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설명은 쭉 제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매출자료 입력하기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7월 15일 날 김사랑에게 팥빵을 현금 판매하고요. 이번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그렇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래서 지금 33,000원어치 공급 대가로 팔았어요. 그렇죠? 그럼 7월 15일자로 해서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에 현가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매출의 현가. 현가로 입력하시고 자, 공급가액자리에다가 우리가 공급대가 33,000원을 입력하면 3만원과 3,000원이 분리돼서 입력이 돼요. 자, 그러면 현금 받고 팔았으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현금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된 거 확인해 보면요. 자, 날짜는 7월 15일이죠. 교재 보시면 7월 15일이고요. 자, 매출의 현가로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공급가액자리에다가 공급대가 입력하면 금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김사랑은 코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김사랑 걸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문제에 보면 현금 판매했으니까 현금으로 해주시면은, 그렇죠? 현금으로 해주시면은 여기 입금으로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자동으로 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별 매출 입력하기라고 해서 제가 해놨는데요. 건별 매출 자료 입력하기. 자, 7월 16일 김사랑에게 카스테라 빵 제품을 44,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받고 판매했대요. 근데 여러분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매출에 카가나 현가로 입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매출에 건별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카가나 현가처럼 공급가액자리에다가 공급대가를 치면 4만 원과 4천 원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매출의 건별로 해서 카스테라 빵 그래서 44,000원 입력하면 4만 원과 4천 원이 구분되어지고요. 김사랑 조회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분계는 현금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현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메인 매출점표 입력으로 가서 자, 7월 16일이네요. 내용 문제 7월 16일로 들어가면 매출의 건별로 매출의 건별은 여기 밑에 매출의 건별 14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4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건별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스테라 빵 입력하고 4만 원에 4천 원 그리고 F2번 눌러서 김사랑 조회해서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 해주시면은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현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한 유형인데요. 자, 여러분 요거는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자, 중요한 주제입니다. 간주 공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주 공급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간주 공급은 뭘 말하는 거냐?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 이론 공부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했을 때 재화의 공급과 관련해서 실제로 물건을 파는 게 실제 공급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물건을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간주 공급의 종류에는 우리 자가 공급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죠, 여러분들? 개인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사업상 증여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폐업 시 잔존재화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자, 이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처에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증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는 증여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공급한 건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니까
매출의 건별로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출의 건별로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가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게 지금 실제로 물건을 판 건 아니니까 회계상에 분개할 때는 이 재고자산이 타계정 대체가 될 건데 원가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원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접대비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또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입력을 해서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매입 매출전표 입력으로 와서 날짜는 지금 7월 17일이에요. 17일로 들어가서 자, 실제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라 매출의 건별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매출의 건별로 사업상 증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시가로 과세가 되니까 시가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시가로. 거래처 코드는 뭐 안 걸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죠? 걸어도 상관없는데 요거 뭐 걸어준다고 한다면은 지금 거래처에 어디 거래처라고 아예 나와 있진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걸어주고 싶어도 걸 수가 없어요. 자, 혼합으로 가서 자, 대변에 제품이 빠져나갔죠.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이나 시가로 과세하는 거지 회계상으로는 이걸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가로 대체가 돼야 되고요. 또 타계정 대체가 걸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만 부가세 예수금은 시가의 10%니까 3만 원이 여기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 3만 원도 기업 업무 추진비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되어진다는 거.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한번 이론적인 내용하고 요 실기를 같이 접목시켜서 여러분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밑에 내용을 써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회생계약서 발행한 매출권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영세회생계약서 매출 입력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이 내국 신용장 거래에 대한 흐름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나라 국내 수출업자가 외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직수출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영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게 지금 국내에서 거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자, 이건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자, 우리가 문제는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가 국내 수출업자한테도 물건을 공급을 해서 이 국내 수출업자가 직수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 사업자가 국내 수출업자한테 공급한 거는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여러분 수출한 게 아니라 이건 국내 공급이잖아요. 국내 공급이니까 당연히 10%로 생계약서 끊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국내 사업자도 어찌됐든 간에 수출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 이걸 수출로 간접 수출로 봐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영세율 적용을 이 국내 사업자가 받으려면 신용장을 증빙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용장이라는 거는 보증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신용장을 어떻게 발급받는 거냐면 이 국내 수출업자가 이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원신용장을 받았을 거예요. 원신용장. 마스터 LC라고 하거든요. 신용장을 받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 외국한 은행에서 신용장을 받는 거예요. 그 신용장을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국 신용장을 받는 거예요. 내국 신용장을 받기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면 신용장이 아니어도 구매 확인서로 신용장에 준해서 구매 확인서를 받아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급일에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안에 1기 우리가 확정신고 기한이 7월 25일이잖아요. 2기 신고 기한은 1월 25일이잖아요. 이 신고 기한 안에 만약에 내가 1기에 기속되는
1기에 물건을 공급했다 그러면 7월 25일까지 이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받으면 이것도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국내에서 공급한 거래니까 영세율 생계한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 국내 사업자가 매출의 영세로 해서 우리가 매출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내 수출업자가 외국에 이제 직수출한 거에 대해서는 매출의 수출로 해서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내국 신용장의 흐름을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실기를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다 이거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영세생계에서 매출 입력하기예요. 자, 보니까 자, 7월 18일 날 수출업체인 국제무역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 생계한서를 발행했대요. 우리 빵 공장에서요. 이렇게 발행한 겁니다. 자, 전자발행 여부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106번에 거래처를 등록해라.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될까? 자, 날짜는 지금 보니까 7월 18일이에요. 그래서 7월 18일자로 들어가서 자, 영세로 생겨서 매출이 생기면 이렇게 매출에 영세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12번에 매출에 영세로 입력해 주시고 거기 속으로 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품목 입력하시고요. 수량 단가 나와 있으니까 100개에다가 16,000원, 160만 원. 자, 거래처 코드 여러분 등록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플러스 키 눌러서 국제무역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창이 뜨면 코드 번호 106번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106번으로 해서 국제무역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연습이니까 여러분 사업자 등록번호까지만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계는 밑에 보니까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고 외상으로 한 것도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현금 받은 건 현금, 외상으로 한 건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 내용 해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해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직수출 거래를 한번 볼게요. 자, 직수출 거래예요. 자, 7월 20일 미국의 블루사에 카스테라 빵 제품을 100개를 개당 100달러니까 한 개당 100달러에 직수출했대요. 자, 대금 외상으로 했고요. 선적일은 7월 20일이에요.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었어요. 그래서 107번에다가 블루사를 거래처 코드를 만들어서 해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직수출했을 때는 우리가 매출에 뭘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출로 하는 거예요. 수출로. 자, 그러면 1,200원인데 100개예요. 근데 이제 한 개당 100달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개당 여러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12만 원에 우리가 판매한 거고 12만 원인데 100개면은 얼마예요? 12만 원에 100개면 1,2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1,200만 원만큼 우리가 영세율 과세 표준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출에 수출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가는 12만 원. 그죠? 100달러지만 1달러에 1,200원이니까 12만 원으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이제 외상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 한번 해보면 자, 날짜는 지금 보니까요. 날짜는 7월 20일. 자, 7월 20일로 들어가서 자, 매출에 수출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품목 입력하시고요. 100개인데 한 개당 12만 원. 그쵸? 12만 원. 자, 1,200만 원이고 자, 여기서 플러스 키 눌러서 블루사를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외상으로 해 주신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우리가 아까 전 문제에서는 이게 내국 신용장이었으니까 3번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직수출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주시면 부가세 신고서 부속 서류와 관련해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이게 직수출로 얼마, 내국 신용장으로 얼마 이런 것들이 다 집계가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면 또 우리가 배울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세 매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제가마트에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여러분 이제 가정을 면세를 연습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 제조 관련된 서적을 또 출간해 가지고 팔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래서 이 서적을 지금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마트에. 그래서 이게 최근 면세다 보니까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래서 제가마트 108번을 등록을 해라. 자, 그리고 약수거음을 수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고 면세 제품을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매출의 면세로 하는 거예요. 매출의 면세. 자, 그리고 280만 원 잡아주시고, 자, 제품 판 거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약소거음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차변에 받으러옴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한 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며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짜는 7월 25일이네요. 7월 25일로 들어가서. 자, 매출의 계산서로 발급한 거니까요. 매출의 면세 13번이라고 눌러주시면 면세로 구분이 되고, 자, 서적이죠. 서적. 그 다음에 100개를 한 개당 28,000원에 공급을 했어요. 제가마트에.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대변의 제품 매출한 거고, 자, 제품을 팔고 약소금을 받은 거니까 차변의 받으러옴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자,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서 생계한서를 발행하는 거 맞죠? 재화를 공급한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계장치나 건물이나 이런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생계한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죠. 자,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파는 건 회계상으로는 제품 매출한 건 아니지만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건물 기기장치도 재화를 공급한 거니까 생계한서를 발행하고 과세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매출의 과세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되 회계상에 분계할 때는 제품 매출한 건 아니죠. 이거는 유형자산을 처분한 거니까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분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사례를 보시면 7월 31일 날 중고나라의 오븐 기계를 매각하고요. 아래와 같이 전자생계한서를 발급했대요. 자, 약소거음으로 대금을 수령했고요. 차량의 취득원가는 1,200이고, 자, 취득일은 올해 7월 1일 날 취득을 했네요. 그렇죠? 우리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 7월 1일 날 기기장치 산 게 있었는데, 이렇게 1,200만 원에, 그렇죠? 여기 샀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5년이고 내용수 5년이고 정액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1,200만 원 나누기 5년을 하면, 그죠? 이게 얼마가 되냐면 계산기로 1,200만 원 나누기 5년을 하게 되면 1년에 24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용한 것만큼. 그런데 이제 올해 7월 1일 날 샀고 지금 처분을 한 게 언제냐면 7월 31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을 사용하고 처분한 거니까 240이면은 한 달에 감가상각을 20만 원 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이 12달이니까. 그러면 20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 그걸 연습해 보시라고. 처분 시점에서 감가상각비는 일반전표에 입력을 한다. 일반전표에 입력을 한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기기장치 매각한 건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라고 했고요. 109번으로 요 중고나라를 등록하라고 제가 가정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용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기계장치를 우리가 1,200에 취득을 했었다. 1,200에 취득을 했었고, 이거를 7월 1일 날 취득을 했었는데, 7월 말일 날 처분했으니까, 1,2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240만 원 1년에 감가상각이 되는 건데, 한 달치 2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일반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 누계액을 제거해서 처분에 대한 분계를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조금 문제를 복잡하게 구성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처분한 시점인 7월 31일자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한 달치 사용한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했어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여러분 요거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니까 요거 500번대 감가상각비로 분기를 해줬고요.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 요거 처분한 게 언제냐면 자, 7월 31일이에요. 그러면 7월 31일자로 들어가서 매출의 과세로 해서 생계에서 발급한 거니까 매출의 과세로 해서 기기장치로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1,150만 원, 부가세는 115만 원. 중고나라 플러스키 눌러서 거래처 등록을 하고요. 자, 이 사업자 번호가 실제 번호가 아니다 보니까 적색으로 표현됐는데 무시하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계는 이제 혼합으로 가서 자, 분계할 때는 여러분 주의사항이 공급가액은 1,150에 공급을 했지만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는 제품 매출한 게 아니라 기기장치를 처분한 거니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1,200을 다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달 동안 감가상각된 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20만 원을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받아내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1,150만 원과 부가세 115만 원을 더하면 1,26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요거를 어떻게 했대요? 요거를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음을 받았다. 그럼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받으러옴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소금으로 잡아주시고요. 미소금으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 1,265만 원 중에 115만 원은 부가세 예소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차 차익을 갖고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30만 원이 떴죠.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사례를 조금 복잡하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매출이라는 거의 의미는 상품이나 제품 매출도 재화의 공급이지만, 그렇죠? 이런 기계장치나 건물 등과 같은 이러한 자산도 재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과세가 돼야 되고, 그래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매출의 과세로 해서 신고서에 반영을 하고, 회계 처리할 때는 제품 매출은 아니니까 회계 처리할 때는 이렇게 기기장치 처분으로 분계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교시에서는 매입과 관련된 거 같이 한번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교시에 뵐게요.